2015년 9월 15일 아침 8시, 이른 아침부터 제주국제공항 1번 게이트는 학생들로 북적북적 거립니다. 오늘은 바로 제주대학교 사학과 답산날이기 때문입니다. 설렘에 가득 찬 상선이는 오늘도 어린 후배를 놀립니다. 하나둘 학생들이 모이고 드디어 이들은 3박 4일 일정의 답사를 떠납니다. 우리도 사학과와 4일간의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김해공항에 도착한 사학과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인 거제포로 소용소로 향합니다. 거제포로 소용소는 6.25 전쟁 중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한 곳입니다. 현재 수용소는 유적공원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관람 전 답사팀 학생의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학과 답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설명까지 들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조별로 자유관람을 시작합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전시물 하나하나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답사에도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포토타임. 남는 건 40분이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추억을 남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교수님도 말이죠. 저기 학생회장 상선이가 있네요. 상선인을 찍으려고 하는 순간 카메라의 초점이 나가버립니다. 그래도 우리 상선이는 꿋꿋하게 영상을 위해 노력하네요. 거제포로 수용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4D 영화 관람을 위해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상선이와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어떤 대화인지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셨는데 애들이 잘 따라주나요? 따르고 볼 것도 없이 이제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제가 받아먹고 챙겨 먹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요. 쥐도 아니고 제가 하멜른의 피터더 파이픈도 아니고 알아서 본인이 원한다면 얻어 먹을 거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일 수도 있고요. 혹시 진행하시는데 불편하신 점은? 이미 안 포기 상태구만. 이미 능력의 위의 한계를 느끼고 반나절 만에 학생회장이 학생들 지위의 한계를 느끼고 거의 뭐 투정을 부리는 단계인데. 만약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있다면 오바마도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시황 있잖아요, 진시황. 네? 진시황이요. 진시황 때 과연 진시황이 암살한 사람도 많았고 했던 이유가 과연 일에 잘 굴려서일까요? 그냥 무서웠던 게 아닐까요? 저도 폭정을 하기에는 제 위가 제가 진시황이 될 위치가 아니거든요. 옥황상제들이 여기 옥황상제도 있고 서천꽃밭 있고. 원래 폭력을 수반한 통치는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영화 상영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끄고 잠시 영화에 집중할게요. 아까 반딧불이 뭐요? 영화가 끝난 후 학생들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6.25 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 또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 벨리사 회장님? 두 번째 목적지는 충렬사. 충무궁 이순신의 유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학과 학생들은 해설사분의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또한 교수님 역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충렬사를 뒤로하고 도보로 근처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이동했습니다.
귀 길어요, 귀 길어요. 가시겠습니까? 내기할래요? 먼저. 내기할까요? 그럼 제가 가자 그러시면 저거 신기한데? 우린 간다. 진짜요? 이동 중 이상한 사이길로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무사히 통제형에 도착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형의 해설을 맡은 사학과 1사학번 이세연 학생입니다. 사학과에 얼굴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인지 남학생들의 집중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세연 학생의 설명을 들은 뒤 삼도수군 통제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세병관으로 이동합니다. 와, 세병관 정말 크네요. 세병관에서 바라보는 통영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대학교 사학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학생들이 답사와 관련해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인데요. 그렇게 세미나와 교수님의 피드백이 끝난 뒤에서야 우리들의 첫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통영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늘 사학과의 첫 목적지는 한산도입니다. 한산도에 가기 위해 학생회장, 청무, 조교 선생님이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가 끝나고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배를 타러 가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배에 시동이 걸리고 힘차게 한산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배에서 바라본 바다의 풍경은 그동안 쌓여있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주네요. 저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즐깁니다. 그렇게 자연을 즐기는 동안 한산도에 도착하고 학생들은 또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도착한 곳은 제승당입니다. 한산도 앞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제승당에서는 종원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이지만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네요. 제승당 답사를 끝내고 학생들은 다시 배를 타러 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곤했는지 돌아오는 배에서 잠에 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사학과의 답사는 계속됩니다. 한산도에서 돌아온 사학과 학생들은 점심을 먹은 뒤 고대 원시 어업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족해협 죽방염을 답사하러 갑니다. 지족해협 죽방염 답사는 제주도와는 또 다른 어업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관음포 이충무국 유적까지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학과 학생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우비투혼으로 마지막 답사 지역인 분사대장 도감과 화방사 답사를 끝으로 둘째 날 답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 처음 목적지는 진주성입니다. 우리도 학생들과 함께 진주성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진주성 안에 있는 북장대입니다.
북장대에서 바라본 진주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네요. 북장대를 둘러보고 학생들은 진주성 안에 있는 진주박물관으로 갑니다. 진주박물관은 임진왜란으로 특화된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 유물과 현대의 유물 등 다양한 시대를 아우르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진주박물관에서 축성로로 이동합니다. 축성로에서 바라본 진주의 풍경은 북장대의 그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이 마무리되는지 알았죠? 사실 범어사를 갔지만 하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비가 억수로 내려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학과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답사에 임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게 셋째 날 역시 무사히 저물어 갔습니다. 마지막 넷째 날, 동삼동 폐총 전시관을 갔습니다. 동삼동 폐총 전시관은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과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새로 오신 장창은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국립해양박물관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해양 문화에 대해서 총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곳은 제한유엔 기념공원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세계 각국의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지금 보이는 명단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 참전 용사들의 명단이라고 합니다. 사학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도 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장소를 마지막으로 사학과의 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사일이란 시간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96시간이고요. 분으로 환산하면 5760분입니다. 그리고 초로 환산하면 34만 5600초예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동안 사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답사가 끝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 것입니다. 하지만 답사 동안 쌓은 추억은 찍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기억되고 또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들 마음은 점점 저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던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서로가 참 솔직해서